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11월 5일 시험 대비 최종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 노인복지관,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공동생활가정, 4.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5.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다음 중 가로 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무호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번 방문 조사 결과서, 2번 급여 제공 계획서,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요양보호 기록지, 5번 상태 기록지. 정답은 3번에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3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단계는 보기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와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1번 모니터링, 2번 서비스 제공, 3번 서비스 신청 및 상담, 4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 장기요양 기관이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변화 및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1번 욕구평가, 2번 형성평가, 3번 사례평가, 4번 모니터링, 5번 기능상태평가. 정답은 4번입니다. 모니터링은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5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번 장기요양 인정서, 3번 모니터링 기록표, 4번 요양보호 기록지, 5번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본인 부담률이라든지 급여의 종류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물리치료, 2번 언어 및 작업치료, 3번 투약 및 관장, 4번 허빈 및 비위관 삽입, 5번 말법 및 생활상담. 정답은 5번에 있는 말법 및 생활 상담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요양보호 서비스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편지 내필, 2번 책 읽어주기, 3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4번 침대 주변 정리정돈, 5번 병원 방문 시 동행. 정답은 3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정서지원 서비스고요. 4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 5번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합니다. 8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하여야 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1번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해준다. 2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적으로 도와준다. 4번 사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5번 분실, 파손, 부상 시에는 개인 비용으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닌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4번에 있는 사고 발생 시에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 처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서비스 제공 원칙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생활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보기 이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면서 내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버렸어. 나이 먹고 시설에서 생활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네 라고 화를 내신다. 1번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은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보면 개인의 생활 방식,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번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3번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고한다. 4번 인종, 연령, 성격에 따라 수준별로 차별 대우한다. 5번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지 공유가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등급 판정을 유도하면 안 되고 유도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겠고요. 3번은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차별 대우하면 안 되겠죠. 11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번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니고요.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을 해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의견이 틀렸고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준수해야 될 원칙입니다. 12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질환에 민감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2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번 질환의 재발이 빈번하며 회복이 빠르다. 4번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5번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은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요. 2번은 명확한이 아니고 불명확한 급성이 아니고 만성이 맞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빠른 것이 아니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둔감이 아니고 민감입니다. 13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징 중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신맛과 쓴맛의 미각 저하,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타액과 유액 분비 증가, 4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5번 씹는 능력 저하.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단맛과 짠맛에 둔해지고 우리가 신맛과 쓴맛은 저하가 아니고 더 잘 느끼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타액과 유액 분비가 증가가 아니고 저하고요. 4번은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가 아니고 떨어지게 됩니다.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보기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갑작스러운 발열 38도씨 이상과 두통이 생긴다. 전신 세약감, 인후통, 근육통이 나타난다. 1번 뜨거운 물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자주 한다. 2번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는다. 4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는다. 5번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보기 내용은 독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15번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쌕쌕 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기 질환은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암, 4번 폐결핵,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1번 천식이 되겠습니다. 16번 빈혈이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한다.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 4번 비타민C 음료를 마시게 한다. 5번 함께 스트레칭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우리가 느낄 경우에 곧바로 주저앉아야 머리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17번 욕장이 생길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자는 1번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2번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3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적은 대상자, 4번 장기간 와상 상태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5번 침대에서 잘못 잡아끌어 피부가 벗겨진 대상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가장 적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욕장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소가 아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번 욕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에 도넛 베개를 대주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2번 물티슈로 닦아주고 파우더를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3번 피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4번 휠체어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5번 단백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도넛 베개가 틀렸고요. 2번은 파우더가 틀렸고요. 4번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 해야 되겠죠. 5번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욕창 예방이 됩니다. 19번 대상포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 내지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번 세균성 질환이므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번 과거에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한다. 4번 몸 전체의 작은 물집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5번 물집이 나타나기 전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3번은 풍진이 아니고 수두라고 해야 맞겠죠. 4번은 몸 전체가 아니고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띠 모양으로 나온다. 이게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입니다. 20번 대상자가 오매에 감염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혈액순환을 위해 체위 변경을 자주 한다. 2번 적절한 영양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 3번 피부에 로션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준다. 4번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냉찜질을 한다. 5번 감염된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라든지 침구, 옷 등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이 옴에 감염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번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세계 식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색은 1번 빨간색, 초록색, 2번 보라색, 남색, 3번 빨간색, 노란색, 4번 검정색, 흰색, 5번 노란색, 남색. 정답은 2번에 있는 보라색, 남색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22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 시 운동할 때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2번 운동 전에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먹고 운동한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 운동을 시작한다. 4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5번 맨발로 산책하기 등 쉬운 운동으로 무리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해야지
운동 전에 무조건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고혈당이죠. 혈당이 높을 때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들이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잘 회복되지가 않죠. 그래서 맨발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23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2번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된다. 3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4번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없다. 5번 서서히 나타나며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선망은 대체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호자나 환자한테 알려야 되죠. 만성이 틀렸고요. 3번은 수면 양상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규칙이 틀렸고 4번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심하다. 그다음에 5번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리고 초기부터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선망의 특징입니다. 24번 다음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폐렴 단백질 섭취 제한, 2번 요실금 수분 섭취 제한, 3번 고혈압 수분 섭취 권장, 4번 위암 저단백 식이 권장, 5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 3번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혈액 속에 수분이 우리가 부족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이 지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최소 2리터의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번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번 인삼, 2번 루테인, 3번 감마리놀렌산, 4번 오메가3 지방산, 5번 프로바이오틱스. 정답은 1번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을 고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26번 65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감염병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결핵, 5번 폐렴구균. 정답은 5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7번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포도 실온 보관, 2번 망고 실온 보관, 3번 복숭아 냉장 보관, 4번 블루베리 실온 보관, 5번 아보카도 냉장 보관.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후속 과일이라고 그러죠. 상온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먹으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맛있어지는 과일들이 토마토나 복숭아, 무화과, 황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이런 것이 실온 보관입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과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1번 수박, 2번 찹쌀밥, 3번 고구마, 4번 양배추, 5번 늙은 호박. 정답은 4번에는 양배추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예, 우리가 콩이나 미역, 우유, 양배추, 배, 사과, 딸기, 오렌지, 포도, 바나나, 현미밥 이런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많이 권유해야 되겠습니다. 29번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2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3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4번 계단 난간을 없애고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취침 시에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이고 난간은 내린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현관의 문턱은 되도록이면 낮춘다가 아니고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계단 난간을 설치하고 작은 깔개는 깔아두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고요. 5번은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추고 난간은 올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30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시선을 멀리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번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임, 5번 팔짱 끼고 옆으로 빗겨 앉는 자세.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속합니다. 31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1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2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번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5번 시선을 맞추며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잘 듣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3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3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이 아닌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이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4번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설명해야 됩니다. 33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2번 대상자에게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시간, 장소, 사람,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낮 동안에는 기본 정보를 자주 바꿔준다. 5번 별명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게 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없이가 아니고 일관성이 있게, 2번은 규칙적으로, 4번은 기본 정보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반복해 줘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아니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34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능력평가,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3번 대상자와 보호자의 사생활 기록, 4번 대상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동료와 공유, 5번 서비스 제공을 평가받고 대가를 지불받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5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보기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가 수박은 무엇이 제철입니다. 나 무엇은 사계절 중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1번 순발력, 2번 기억력, 3번 표현력, 4번 관찰력, 5번 언어의 유창성. 정답은 5번에 있는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36번 대상자의 냉장고에 있는 두부조림이 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 몰래 버린다. 2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한다. 3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가열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5번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허락 없이 우리가 식품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옳은 정답입니다. 37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허리를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춘다. 2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4번 두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5번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혀가 아니고 펴고 2번은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가 맞고요. 4번은 발은 적당히 벌려 지지면을 넓히는 것이 맞고요. 5번은 갑작스러운 동작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38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은 1번 식욕정진제를 복용하게 한다. 2번 누룽지를 끓여서 제공한다.
3번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제공한다. 4번 밥을 먹겠다고 할 때만 제공한다.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먹인다. 4번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한다. 5번 많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꼭꼭 씹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적은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은 어르신들이 넘기기가 힘들고요. 다음 3번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드려야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우리가 말을 시키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요. 5번은 많은 양이 아니고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40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입맛을 돋운다. 3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번 식사 도중 살에 들리면 따뜻한 물을 먹인다. 5번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은 중앙이 아니고 입술 옆쪽이고요. 2번은 신맛이 강한 음식은 어르신들한테 살에 들리기가 쉽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옷을 너무 꽉 조이거나 압박되는 옷은 식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음에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따뜻한 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단하고 보고가 정답입니다. 41번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종류가 다른 가루약은 섞은 후 나누어 복용한다. 2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번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번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번 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조금만 먹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우리 마음대로 약을 섞으면 안 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야 되겠고요.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에 미리 녹여놓으면 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5번은 약은 드릴 때 우리가 물은 항상 충분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42번 물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2번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3번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4번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니고 위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넣는 게 아니고 버린다. 4번은 라벨이 붙은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야 되고요. 5번은 숟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43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꺼져로 닦아버린다. 3번 튜브를 동공 위에 놓고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4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로 즉시 닦아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눈은 우리가 닦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3번은 동공 위에 짜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결막낭 위에 짜야 되겠고요.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러주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안구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요. 5번은 휴지로 닦는 것이 아니고 멸균 솜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44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볼 때 요양보사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2번 안전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다.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5번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은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문은 닫아놓고 밖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다음에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가면 안 됩니다.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요. 다음에 화장실은 항상 밝게 해야 되겠죠. 45번 대상자의 침상 폐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변기를 대준다. 2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로 배설을 하도록 돕는다.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호소할 때 우리가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맞고요. 다음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세는 반드시 눕히지만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4번은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둔부에 변기를 대고 다시 돌려 눕혀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46번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주는 이유는 1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2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3번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해, 4번 배변을 쉽게 닦기 위해, 5번 괄약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면도개를 덮는다. 3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4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5번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창문을 열고가 아닌 닫고가 맞고요. 2번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면도개를 덮은 후 바지를 내려야 되고요. 3번은 시트가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서 교환하는 것이지 우리가 방수포를 까는 것은 아닙니다. 5번은 불필요한 노출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눈높이로 들어 소변량을 확인한다. 2번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본다. 3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고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관이 눌려 있거나 꺾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2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3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4번 이마를 찬물로 여러 번 헹군다. 5번 곡반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누운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앉히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가 맞고요. 2번은 두툼한 게 아니라 눌러 짜야 되겠고요. 3번은 깊숙이가 틀렸죠. 구토나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4번은 찬물이 틀렸죠. 미지근한 물이 정답입니다. 50번 의치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잘 때도 의치를 착용하게 한다. 2번 의치는 깨끗한 꺼져에 싸서 보관한다.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4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입부터 끼운다. 5번 의치를 삽입 후 구강세정제로 헹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무실 때는 의치를 빼둬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꺼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찬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서 보관해야 되고요. 4번은 아랫입부터가 아니고 윗입을 먼저고요. 5번은 우리가 의치를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궈서 수분기를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51번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한다.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3번 좌우로 반복해서 닦는다. 4번 요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5번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다리, 회원부 순서로 닦아낸다. 2번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간다. 3번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 욕조에 30분 이상 담근다. 4번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5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틀렸죠. 순서는 다리, 팔, 몸통, 회원보고요. 3번은 5분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 욕조 한가운데 앉히는 것이 아니고 욕조에 등을 대고 앉아야 되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가 맞습니다. 53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는 1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수액 오른팔 왼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왼팔 오른팔 수액 순으로 입힌다. 4번 오른팔 수액 왼팔 순으로 입힌다.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입힌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 입히기, 옷 벗기 이런 말들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54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양팔을 잡고 위쪽으로 이동한다. 2번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옮긴다. 5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쭉 편다. 2번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5번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해야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목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6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보기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A 밑을 받쳐준다. 다른 손은 대상자의 B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한다. 자, 1번 머리, 가슴, 2번 허리, 복부, 3번 어깨, 가슴, 4번 어깨, 머리, 5번 등, 복부. 정답은 3번입니다. 어깨, 가슴이 되겠습니다. 5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은 1번 빠른 속도로 밀며 오른다. 2번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3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오른다. 4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5번 휠체어 뒤를 발로 누르고 오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를 때 우리가 힘이 들면은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58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지 말라고 그랬죠. 예문에서 먼저 첫 번째가 뭔지 끝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가번에 있는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은 가나 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다번에 있는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9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잠금 장치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3번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불편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5번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되겠고요. 3번은 불편한 손이 아니고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겠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제일 먼저 앉히고요. 한쪽 다리 손으로 자연스럽게 차에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2번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3번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한다. 5번 지팡이를 앞에 놓고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은 지팡이는 오른손에 짚어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2번은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에 서야 되니까 왼쪽에 서야 되겠죠. 다음에 3번은 지팡이 끝은 오른발 쪽에서 앞 15cm, 옆 15cm 지점이 맞겠죠. 다음에 4번은요.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위치해야 되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6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보행 순서는 1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순서는 항상 지, 마, 건 생각하시라고 그랬고요.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로 올라탈 때는 지, 건, 마로 하면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62번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2번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를 씻는다. 3번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4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5번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세숫대의 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온수에 씻어야 되고요. 3번은 젖은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4번은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어야 되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아니고 버린다가 정답입니다. 63번 허빈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허빈병은 일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3번 허빈병에 가래가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번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5번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 햇볕에 말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사용 후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합니다. 2번은 허빈병은 1일 1회 이상 세척해야 되겠고요.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아니고 그늘에서 말린다가 맞겠습니다. 64번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수 있도록 침대 바퀴는 열린 상태로 둔다. 2번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게 난간을 내려놓는다. 3번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한다. 4번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한다. 5번은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은 침대 바퀴는 잠가둬야 되겠고요. 다음 2번은 난간은 항상 올려둬야 되고 3번은 손잡이는 작동은 신속하게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근육 같은 데를 다칠 수가 있죠. 인대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잠근 상태로 무리하게 이동하면 안 되겠죠. 다음 65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보기 가번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나번 손잡이를 움켜쥔다. 답은 안전핀을 뽑는다. 라는
분말을 고루 쏜다. 자, 우리가 소화기 사용법에서는 앞자를 좀 따서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안노손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핀을 뽑는다가 1번, 두 번째는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다가 2번, 다음 손잡이를 움켜쥔다가 3번,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은 분말을 고루 쏜다가 되겠습니다. 66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 채광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친다. 2번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의 식탁보를 깐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자연채광은 들어오게 해야 되겠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전체 난방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4번은 유리문이 틀렸죠. 다음에 5번은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이 아니고 들어옴이 눈에 띄는 밝은 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7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미리 대답한다. 3번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5번 의사 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물은 거죠. 자, 1번은 옆이 아니고 마주 보면서, 2번은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겠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있는 곳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추천한 여가 활동의 유형은 보기 대상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배추랑 감자도 많이 심었는데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어.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요양보호사 그러셨군요. 저랑 화단 꾸미기 같이 하실래요? 1번 자기계발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사교오락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정답은 3번에 있는 소일 활동이 되겠습니다. 6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 2번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3번은 오랜만에 손주가 다녀가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5번 물을 많이 드시고는 방에서 소변을 봤다. 자, 기록 방법은 제일 가장 바람직한 거는 육하 원칙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많이가 틀렸고요. 2번은 어떤 간식을 줬는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3번은 오랜만에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은 많이가 또 틀렸죠. 70번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2번 요양보호사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 3번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다. 4번 낮에 졸고 있으면 충분히 쉬게 한다. 5번 저녁에 포만감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 우리가 운동과 산책을 하는 것이 좋고요. 3번은 밤에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 4번은 낮에 졸고 있을 경우에는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고 그랬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71번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겠다고 잠긴 문을 잡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적 제재를 가하여 조용하게 한다. 2번 소란을 피우면 퇴소시키겠다고 말한다. 3번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 가둬둔다. 4번 아들이 곧 모셔간다고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5번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2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번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번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5번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난폭한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3번은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중지합니다. 4번은 파괴적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5번은 질문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73번 복통을 호소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올바른 대화법은 1번 통증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2번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하세요. 3번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4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진통제 드릴게요. 5번 체한 것 같은데 곧 좋아질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 대화법입니다. 74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1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잘 모르겠네. 2번 밤에 잘 주무셨어요? 배고파 밥 좀 줘. 3번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씻었어. 4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5번 어르신 왜 자꾸 불러 귀찮게. 자, 치매 말기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은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소유물을 모아서 소각한다. 2번 튜버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3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다. 4번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한다. 5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대상자의 소유물은 모아서 목록을 만들고요. 다음 2번은 튜브나 장치는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하고 다음 시트로 대상자의 어깨까지 덮어주고요. 다음에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는 것이 맞습니다. 76번 하임리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 3번 위경련으로 인한 가슴 통증, 4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5번 낙상에 의한 골절. 정답은 2번입니다. 기도가 질식됐을 때 우리가 하임리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7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 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자, 이 방법은 하임리법을 그림으로 찾아보세요 하고 묻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인공호흡,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도움 요청. 정답은 1번입니다. 맨 처음에 하는 순서가 반응 확인이고요. 두 번째가 도움 요청, 세 번째가 가슴 압박, 네 번째가 기도 유지, 다섯 번째가 인공호흡 순으로 우리가 응급 환자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슴이 최소 8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3번 1분에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번 15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최소 5cm 정도 눌리면 되고요. 2번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해야 됩니다. 4번은 대상자의 머리를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는 이마를 뒤로 젖히는 게 맞고요.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15대 2가 아니고 30대 2가 맞습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번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3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해야 되고요. 2번은 2분 간격이 되겠고요. 4번은 인공호흡이 아니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요. 5번은 매년 1회가 아니고 매월 1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5일 시험에는 모두 전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